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영상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그 구독자님께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아는 지식 통해서 조금 남한테 도움이라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집도 예전에 이런 동 관련된 일 때문에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거친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 전 용납을 못합니다. 일단 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장 6월 말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내보내지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매 넘어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여러분. 2,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39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월세 계약이라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93세대.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예 마음을 먹고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이에요. 다 제 주관입니다.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그나마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자료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땐 대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버 분들 하는 거 화면에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 제가 익히질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좀 하나씩 익혀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볼수록 일찍 볼수록 좋잖아요. 그분이 지금 6월 말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 계약할 때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좀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제 말 꼭 명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해요. 임대인, 임차인 둘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둘이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주로 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단 중개사 끼고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대리인이 껴요. 이 대리인이 낄 때가 문제인데요. 오늘은 대리인이 끼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막 정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월세 보증금이 여기 보시다시피 500이 60이고 전세 보증금은 6천만 원이라고 쳐요. 이런 집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같이 만나서 계약을 하면 헷갈릴 게 없는데 중간에 사람이 한 명 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1번 임대인이랑 집주인이죠. 집주인이랑 대리인이랑 야 너 나 대신 가서 계약해. 이 집 네가 관리해.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에 대해서 500이 60이니까 집주인한테 보증금 500이랑 월세 60을 꼬박꼬박 줘요. 누가? 임차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근데 이 대리인은 어떻게 했죠? 이 대리인은 임차인한테 거짓말로 집주인 대신 왔다고 한 다음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챙긴 거예요. 결론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임차인은 얼마를 냈죠? 6천만 원을 냈어요. 그럼 이 6천만 원이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집주인한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집주인한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대리인이 이걸 가지고 있죠. 자 6천만 원을 갖고 있는 대리인은 어떻게 했어요? 6천만 원 중에 500만 원 그리고 월세 60만 원만 집주인한테 주고 매달 60씩 보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자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나중에 퇴실할 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자기 돈을 5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 누가 갖고 있죠? 중간에 낀 대리인. 가끔은 이 대리인이 중개사일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까봐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 중간에 이 사람 날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중간에 대리인이 날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집주인 나 이제 이거 만기 됐으니까 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돌려줘. 이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래요? 아니죠. 무슨 6천만 원이야 임마. 무슨 소리야. 500만 원이 60인데 500 여기 있어.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갖고 있어요. 중간에 딴 사람이 껴서 아까 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 이거를 도대체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옛날에 경험이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지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이걸 왜 안 가르치죠?
아니 여러분 월급 받으면 1, 200이고 이거 한번 뜯기면 몇 천인데 이걸 안 가르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임대인은 집주인은 대리인한테 자기 일을 맡겼죠. 그리고 대리인이 대신 나와서 임차인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이걸 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에서 본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은 대리인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집주인이랑 임차인 둘이 한 걸로 처리돼요. 감이 오시죠? 대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계약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6천만 원 만약에 전세 계약을 내가 했죠. 누구랑 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6천만 원 전세 계약 누구랑 했어요? 대리인이랑 했잖아요. 자, 집주인은 계약을 뭘로 했어요? 월세 계약을 했잖아요. 누구랑 했어요? 대리인이랑 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중간에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 계약도 없고 월세 계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껴있는 분은 중개사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그림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미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 임대인, 집주인은 대리인한테 맡겼고 대리인은 임차인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대리인이랑 서로 확인을 했고 우리 임차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랑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집주인은 대리인이랑 서로 만났죠. 상관은 없는데 우리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랑만 만났고 집주인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주황색 화살표 보이세요? 요거 무조건 서류로 따져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이 있어요. 이 서류가 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계약을 하는데 이 서류까지 왜 확인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법무사를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수수료를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진짜 아까웠어요. 제가 짠돌이여가지고 중개사 선생님, 법무사 선생님 이용할 때 돈 내세요. 제 말을 그냥 들으세요. 이게 바가지 씌우는 거 많이 비교하면 되잖아요.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면 그냥 쓰시면 돼요. 비교하면 바가지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서류가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서류가 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이 대리인이 나랑 집주인 대신 계약을 할 때 이 서류만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집주인이랑 싸울 수 있어요. 이 서류가 지금 없으니까 돈을 날리는 거예요. 소송도 못 걸어보고 나중에 이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서류가 뭐가 있냐면은 자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리인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때 이 대리인이 나한테 줘야 되는 서류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위임장. 위임장 서식이 있어요. 위임장 안에 뭐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매도인 정보, 집주인 정보랑 대리, 대신 나온 사람 정보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 위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위임 범위는 뭐냐면 얘가 집주인 대신에 뭐뭐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이 매매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지, 전세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지 거기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구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지도 거기서 판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연히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임장에 여러분 위임장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집주인 인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위임장과 일치하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인감도장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회피 방법이 없어요. 인감은 자기가 잘 보관해야 돼요.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인감 도장에 대한 책임을 본인한테 물어요.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랑 똑같은 그 도장이랑 똑같은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매매의 경우에는 이 인감 증명서 발급한 지 한 달,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은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에 서류만 쳐줘요. 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그 정도로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인감 날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집주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전화통화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법적인 게 아니라 전화통화는요. 여러분 복잡하시죠? 아니 계약하는데 억울하게 이거 다 하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을 써서 법무사 이용을 하세요. 사실 법무사님 사무실에 연락을 해도 사무장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개사분들은 수익이 어디서 창출돼요?
여러분, 중개사님들 어디서 수익이 창출돼요?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팔짝 뛰시겠지만 어쨌건 그건 맞잖아요. 계약에서 창출되잖아요. 법무사분들은 어디서 수익이 창출돼요? 법적 책임. 맞잖아요, 여러분. 법적 책임에서 오잖아요. 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더 많이 책임을 지겠어요? 법무사님이 책임이 크시다고요. 중개사님들 이 여러분 맨날 이 거래할 때 뒤에 1억 그 공제증서 보여주시고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중개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 있어도 사고 터지면은 실제로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다 받지도 못하고요. 책임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그때 가면.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중개사님들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공제증서는 최악의 경우에 보류고 차라리 법무사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면 법무사님을 부르는 게 좋고, 여러분 가능하면 대리인, 중간에 낀 사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나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야 지금 상황이 여기는 집주인이 원래 계약 안 한댄다. 원래 다 대리인이 한댄다. 원래 다 그렇게 한데 까탈 부린다고 계약 안 해주려고 그런다. 봐봐요. 그럼 우리 임차인이 쫄리죠 여러분. 저 월세 살잖아요. 임차인이 쫄리죠. 그러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법무사 쓰세요. 원래 아쉬운 놈이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집주인이 원래 안 와. 그냥 원래 계약하는 거래. 그래도 법무사님 부르세요. 법무사님 부른다고 계약 안 하는 거면 사기지 뭐. 그죠? 법무사님 쓰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입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확정일자에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확정일자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확정일자 중요한데 여러분, 확정일자보다 뭐가 중요하다? 여기 전입이랑 이사하는 거, 실제로 내 몸이 들어가는 거, 전입신고랑 이사,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집이 뭐 망해가지고 돈을 뜯길 위기에 놓이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만 있으면은 돈을 날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대항력이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돈을 날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력이 선순이면은 거의 무조건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대항력이죠. 진정한 힘은 뭐다? 전입과 이사, 대항력에서 나오고요. 확정일자는 뭐다? 나중에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순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만 확정일자에 집착하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항력에 집착을 하자. 자, 확정일자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항력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경매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결론,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주소는 여러분 20만 표현을 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20만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주소는 죽는 한이 있어도 빼주지 마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고가 나면 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개사님들 폄하 아니에요.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해도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며, 중개사님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그리고 계약은 냉정한 것이니까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만 가져가셔도 재산 지킬 수 있다. 1. 가능하면 대리인과 계약하지 않는다. 그냥 하지 마요. 특히 내 돈이 남한테 들어가는 계약이면 대리인이랑 계약하지 마라. 2. 중개를 믿지 마라. 법무사를 믿어라. 중개사님들 폄하 아닌 거 다시 한번 밝혀요. 근데 나중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사는 이용 목적 자체가 법적 안전망이고요. 중개사님들은 계약 자체가 이 본인의 수익 창출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내가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므로, 아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을 기꺼이 희생한다. 왜? 내가 아쉬운 거니까. 이거 보험료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냥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1. 대리인과 가능하면 계약하지 말자. 2. 대리인과 계약할 수밖에 없으면 법무사를 부르자. 돈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험료라 생각하세요. 3. 계약이 끝났으면 무조건 확정일자보다, 확정일자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전입신고와 전입을 먼저 하자. 대항력을 취득하자.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대리인과 하지 말자, 대리인과 해야만 한다면, 법무사를 부르자, 전입신고와 전입을 통한 대항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 요 세 가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 과장님 구독자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잃지 않고 이런 그런 지옥 같은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요. 꼭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키십시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